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도 벌써 3개월의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지만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이사일정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전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3월 8일 윤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석수동 버스 공영차고지 내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석수동 버스 공영차고지 내 연구시설물 구축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인 윤경숙 의원이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사전에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대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박태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태규입니다.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등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유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관리 지역에서 임대 주택 공급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의 제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 조례안에 대해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안양시 의사일정 제4항 석수동 버스 공용차고지 내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입니다. 먼저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경기도에서 시작한 도주간 2개 노선의 공공관리제가 시작되었으며 시주간 2개 노선 12대의 운영에 대한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하여 근본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시행한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공공관리제 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 9조에서는 운송 원가 산정 및 활용, 안제 11조에서는 서비스 경영 평가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구하고자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금년에 소요되는 시 예산은 약 19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석수동 버스고용 차고진의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되고 향후 버스의 대표차는 전기차 위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와 협업으로 석수동 버스 공용 차고지 내에 전기차 충전 시설 구축을 위하여 연구 시설물 축조 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본 계획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은 64기로 설치 비용을 구축 주체가 부담하고 시설비가 최소 64억 원이 들 것으로 되어 이만큼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도 연간 2,3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지는 않으나 연간 220여만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도 징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시설의 운영은 10년으로 향후 전기차 보급 관련 환경 변화가 없다면 최대 10년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며 사용 허가 종료 시 구축 주체가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을 공탁하는 유리한 조건이므로 동의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갑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 최승갑입니다.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회 시연을 포함하고 위원장 직무대행 관련 사항을 명확하여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직무대행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기준, 용어 정비 및 주민 참여 방안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과 발전을 위한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하므로 규정한 것을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제8조 1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으로 수정하였으며 8조 2항에서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공공디자인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로 수정한 사항이며 17조 6호에서는 신설된 조항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 바 주민 의견 수렴과 주민 참여 확대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관리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 관련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조항 및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공동 이용 시설 등이 부족한 나홀로 아파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 시행 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수 대비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높아질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워 비율을 10%로 규정하였으며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및 공공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초과한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부 장관 등에 공급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1인 가구 증가 추세로 서민들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100분의 50 비율로 하였으며,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장군수 등에게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반영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법령 개정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련 규정이 신설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시를 비롯한 고양, 청주, 용인, 시흥시 등에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시행 및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민영제로 운영 중인 버스 운수업체는 지역 철도망 사업 확충과 코로나 여파 등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30% 이상 감축 운영 중에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의 경우 그간 버스 교통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분적으로 적자 노선 운영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재정 지원형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체 운송 수단의 등장 및 코로나 등 여파로 인해 버스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버스 운수업체의 경영과 서비스 악화 및 종사자 처우 문제와 버스 운행 전반에 걸쳐 서비스 하락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2024년 1월 1일 도주간 2개 노선 시행함으로써 승무원들의 임금 운행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중 시 주간 노선의 재정 지원 등 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공공관리제 전환에 따른 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운송비용 산정 시 물가 상승률 평균 3%, 재정 지원 금액 산정 시 최저임금 상승률을 평균 5% 기준으로 추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비용 추계 결과 매년 운송 비용이 증가되고 운송 수지는 계속적으로 떨어져 시 재정 지원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관리제 시행에 앞서 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우려되므로 여러 광역 및 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중공영제 시행 사례를 면밀히 분석 파악하여 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시 주간 노선 공공관리제는 지난해 12월 29일 안산시에서 조례 공포 이후 김포시를 비롯한 7개 시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석수동 버스 차고지 내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협업으로 석수동 버스 구용 차고지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연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석수동 555-7 1원 위치한 석수동 버스 군용 차고지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 면적 450.38평방미터, 현대자동차에서 64억 원을 전액 부담하고 디스패스 64기, 수배 전방 파워뱅크, 태양광 캐노피 등 설치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 2022년 1월 시행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면제받기 위해 급속 충전기 5개
이상 설치 필요하고 설치 비용은 연구시설물 축조하는 주체가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사업자가 충전소 운영과 시설물 유지를 할 계획이나 최근 충전시설 화재 및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필수적인 안전시설 설치와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나 법령 개정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된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문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먼저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 의원으로서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이 마련되어 있나요? 예. 뭐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에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2025년 또 이제 2025년에 이걸 만들려면 2024년 올해 중에 이거를 발주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그건 좀 아직 책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뭐 계획에 따라서 뭐 향후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되면은 사실 2025년에 만들려면 2024년 예산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없어가지고 하여튼 5년마다 해야 되는 계획을 추경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우리가 그동안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의 예산인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뭐 최선을 다해서 그 2025년도에 진흥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좀 질의가 오갔던 걸로 저도 실제로 많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기본 계획을 만들어 놓고 나서 기본 계획이 현장과 좀 이질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법정 계획 이것도 사실 법정 계획이잖아요. 공공 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역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만들어 놓은 2020년에 만들어 놓은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이 현장에 반영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잘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큰 테두리 안에서 또 건바이 건 또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큰 틀에서는 잘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2020년 보고서를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좀 읽어보고 좀 내년에 우리가 이 계획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은 좀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조례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있다면은 주민 참여에 대한 부분과 시의원이 위원회로 참여한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혹시 그거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떤 용어 변경 이런 거 제외하고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가장 큰 변경 사항인 거죠? 예, 네네. 변경 사항이고요. 네. 그 이외에는 뭐 상위법 개정 사항이라든지 미비한 사항, 단어 정리, 뭐 언어 순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만 공공 디자인 진흥 위원회는 예. 뭐 1년에 몇 번 정도씩 열렸나요? 그게 이제 그 심의 의뢰가 오면 그 시행이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올해는 한 번 했었고 이제 그 다음 달에 또 한 번 열릴 계획입니다. 여기서 시의원이 한 명이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혹시 뭐 생기는 장점이나 아니면 예상되는 문제점 혹시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또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또 시의원님들이 오신다면 공공 디자인의 어떤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별 의원님들께서
엄청난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아무튼 시민의 대변자로서 예, 맞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거를 좀 질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서 저는 또 찬성을 했던 거고, 아무튼 이 공공 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서 공공 디자인 관련된 정책들이 잘 실현되기를 바라고 희망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네, 이제 앞서 존경한 최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맥락이랑 거의 비슷한 부분입니다. 저도 찬성 의원으로서 이제 뭐 큰 이의 제기는 없고요. 다만 이제 행정의 절차상 그리고 지난 회기를 통틀어서 이제 저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집행부에 요청했던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동떨어진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난 행감 때 저희 이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해서 이제 시정 요구를 부탁드렸는데 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브리핑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은 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그 자문회의를 거쳐서 주민 그 의견 청취를 주민들 공람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도시계획 저희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반영됐기 때문에 예. 이제 큰 틀부터 다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이행되고 있나요? 이 그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색채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도 함께 녹아내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행정 절차에 따라서 또 시의회에 별도 또 보고드리고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왜 경관계획 질의를 드렸냐면은 뭐 경관계획도 기본계획이고 공공디자인도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사실은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관계획 저도 이제 보고에 참석을 했지만 거기 참석하신 전문가께서도 용역사에서 준비해왔던 공공디자인의 일부인 색채라든지 뭐 이런 적용 방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을 내놨는데 이 부분은 너무 큰 파인 거예요. 근데 경관계획에 마지막에 포함이 또 됐죠. 그럼 지금 앞서 최진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20년도에 수립이 됐는데 예. 그것과 동떨어지게 경관계획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 공공 디자인이라는 것과 경관 것은 좀 약간 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관은 이제 저희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 기업이라든지 일반 그 사적인 건축물에도 다 통용이 되는 거고요. 이 공공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그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계획이다 보니까 아주 경관 계획에 비해서는 아주 소규모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이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경관계획이라는 건 이제 도시 기본계획에서 지정한 내용들을 입체화하는 과정 중인 거고 예. 공공 디자인은 그 세부적인 것들을 정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맞죠? 다만 경관계획에서 색채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용 방안을 가이드를 주게 되면은 공공 디자인 저희 용역 맡겨서 결과 나와도 똑같은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맞죠? 이해가시나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또 색채가 여러 가지 조합이 있고 또 그 공공 시설물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또 요소가 있다 보니까 경관계획과 우리 공공 디자인 계획을 잘 섞어서 한다면 훌륭한 시설물을 창조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예.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예.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이랑 그리고 나서 경관 계획이랑 같이 용역이 들어가요. 예.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내용이 포함된 것을 이제 용역 산출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경관계획 저희가 재정비 수립 용역을 할 때 이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되는 것이 이루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사이클이 또 5년으로 이제 한정되게 되면은 저희 작년에 끝났잖아요, 용역. 경관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예. 그러면 이 준공을 내년도까지 혹시 미룰 수가 있나요? 그렇게 좀 힘들죠. 예, 그거는 지금 뭐 그 경관법에 의한 또 계획이다 보니까 그 일정에 맞춰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이 지금
안양시에서 지정하고 나서 이것들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고 경기도 계획에도 반영시키게끔 돼 있잖아요. 예, 예. 경기도 진흥 계획은 언제쯤 수립이 됐을까요? 2년 전에 끝나지 않았나요? 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럼 몇 년 정도에 준공이 되나요? 올해 말에요? 그럼 경기도가 먼저 수립하고 이제 안양시가 따라가는 그림이 되겠네요. 내년도에 발주를 하게 되면. 팀장님 정말 죄송한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예, 예, 있도록 예. 조금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요, 이동원 의원님, 뭐 이렇게 바꾸실 때는 위원장한테 좀 뭐 이렇게 바꾸겠다는 좀 말이라도 좀 그래서 위원장님 단단 해주시고 눈치 보여서 해야지 뭐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왔다 갔다 다 하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예. 주의하세요. 예, 예.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앞서 이제 팀장님께서 잠깐 말씀 주신 내용대로 가되 이게 경기도라는 것은 경기도의 시각과 지금 안양시의 시각은 좀 편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경관계획이 제대로 구성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경기도 계획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예, 예. 이 시기 적절하게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존경하는 최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에 발주하는 것이 가장 이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예.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례의 가장 뭐 큰 장점이 이제 주민의 참여 권리가 상향되었다라는 부분에 저도 이것 때문에 저도 동의를 했던 부분인데 조금 이상한 점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쯤에 만약에 용역 발주가 된다고 치고 내년에 수립이 된다고 치면은 지금 수립을 했을 때 이 조례대로라면 주민의 참여 의사가 무조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무조건인가요? 아니면 필요에 따른 거예요? 의견을 청취해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그 수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위법을 조금 봤을 때 상위법 14조에 보면은 공청회라고 따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청회 내용은 의무사항으로 정해져 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안양시 조례 6조 2항에 보면은 이 주민에 대한 이제 의견은 필요에 따라라고 이제 정해져 있고 다소 미온적인 태도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른 과장님의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일단 공청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제 조건이 필요의 경우 공청회를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위법과 조례는 뭐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의무적으로 지키게끔 돼 있고 안양시에서는 필요에 따라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공공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대중 디자인이다 그러면 시민의 의사가 뭐 이제 5를 넘겠죠. 맞죠? 과반수 이상이 주민의 의견이 우선시 돼야겠지만 지금 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필요에 따라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공공 건축물을 심의를 볼 때 그 부분에 있어서만 주민의 일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주도권이 좀 바뀌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청회의 기본 요건은 그 우리 공공시설물의 어떤 디자인으로서 그 개인의 재산권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이 있을 때 그걸 널리 알려서 의견을 청취해서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공청회의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위법을 보시면 공공 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에서도 그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만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저희가 그 상황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잠깐 뭐 이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을 좀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사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도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이런 식으로 조례 만들어 오실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조례를 만들어 올 때는 충분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낼 때 우리 여기 의원님들도 충분히 호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조례에 대해서 논의하실 때는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답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조례지만은 그래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좀 이렇게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소통이 좀 요즘에 부재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왜 다음에는 제가 이런 이 사례 말씀을 드리냐면은 없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의원님 방을 많이 좀 찾아서 예. 이 얘기를 좀 해주시고 알더라도 가서 좀 이동원 의원님 방에서도 이 얘기 해주시고 예? 최진현 의원님 방에서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셨죠? 예, 제 알겠습니다. 방에서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방에만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거는 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제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참석했을 때 예. 조금 이견이 있었던 안건이었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한 13분, 14분 정도 참석하셨나요? 규제개혁위원회. 그래서 한 위원께서 어떤 이 60% 안건에 대해 60%를 넣는 게 과도한 규제다라고 하셔가지고 어떤 해당 의원님을 제외 나머지 분들은 다 원안 가결했지만 그 해당 의원님만 어떤 그 부라고 표결했었나요 그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아마도 그 위원장 대리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과장님도 좀 계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어떤 60% 이게 어떤 우리 안양시에서는 모든 지역을 주민들이 다 원하면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60%로 어떤 제한하자라고 했었는데 혹시 그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문제 지금 우리가 그 동의 요건을 이렇게 한 자체가 이제 서울시에서 개정됐고 다른 시군에도 이 똑같이 60%라는 부분이. 그 똑같이 이제 입법에 하고 한 상이라서 별다른 법에 지장은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도 그 동의를 이렇게 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법제처에서 이제 그 필수 위임 조례 예비 검토 제도라는 게 이제 올해 생겼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입법 예보 기간에 입법 예보하고 동시에 그 법제처에 검토 요구를 하게 되면 입법 예고 기간에 그걸 검토 결과를 회신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신이 왔는데 시에서 모든 조례 뭐 법률 검토 해가지고 최종 이제 그 절차를 거쳐서 의회까지 제출했는데 그 위에 이제 법제처에서 공고 사항이 왔던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요 그 추진 경과상 네. 법제처의 검토 의견을 듣고 규제개혁 심의위원회를 하는기는 좀 어려웠던 건가요? 아니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이후에 예, 법제처 검토 의견이 온 거잖아요. 예, 조례 규칙 심의까지도 다 끝난 다음에 네, 네. 근데 법제처 검토까지 사실은 받고 나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나 아니면은 규제개혁 심의위원회가 좀 열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너무 이거를 빨리 올렸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지금 그 이게 이제 그 또 법 자체가 이제 그 법제처에서 이 유임조례에 관련 사용 사항들은 이제 시군 평가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예산 법무과에서 이제 4월 9일까지 공포를 해야 된다는 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전에 맞춰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사실 지금 개정해도 4월 9일까지 공포는 좀 어렵게 됐네요. 좀 빡빡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실 60%라고 예.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다른 지자체 뭐 사실 여기서 뭐 우리가 삭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뭐 의미는 없지만 서울시나 이런 데도 그럼 나중에는 바꿔야 된다는 건가요? 서울시도 조례는 개정됐는데 그 법제처에 그때는 요구를 그 검토 요청을 안 한 것 같아요. 나중에 개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부터 그 규정이 새로 생겨서 예. 우리는 법제처에다가 검토를 예. 넘겼다 이런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개정 수정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고 네,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최진기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고 오가면서 대부분 다 이제 해소가 됐는데 다만 이제 조금 도시재생 과장님께 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 저희가 작년인가요?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가이드라인 용역 예예. 착공했죠. 예예. 지금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난 10월에 착수해서 이제 올 10월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해서 이제 자문을 통해서 용역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뭐 공교롭게 이번 조례 내용이 제가 저번 회기 때 조금 이제 예산 심의 때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조금 상충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주민분들께 이런 게 사업성이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제공하시는 용역이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택가에서 올라온 조례를 보면은 뭐 물론 이제 뭐 권고를 받으셨다고 하지만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받으면은 이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예. 맞죠? 이러면은 사실상 그 정비를 뭐 촉진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그 법은 그 일단의 토지의 그 동의 요건만 맞추면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법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 구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저희가 정비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부동산 가격 플러스로 내 재산의 가치 상승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안양시에서 굉장히 붐을 일고 있고 사실 뭐 성숙도시로 바뀌어간 안양시에서는 꼭 필요한 과제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관이 좀 섣부르게 가이드 용역이 완료가 준공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갖고 어느 정도의 부피를 갖고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조례가 먼저 올라왔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 잘 해주셨고요. 다음번에 이제 박태규 과장님께 견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앞서 도시재생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용역이 준공 처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안양시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결과값이 안 나왔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 조례를 먼저 상정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렇습니다. 이게 가이드라인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고 또 이제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군 평가 때문에 이제 그 우선적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추진한 거거든요. 그건 좀 의원님 말씀이 모두가 뭐 맞는 말씀인데 그건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계획되어 있는 도시정비 기본계획 맞죠? 예. 네, 그 결과값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억지로 좀 상반기에 추진하신 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드네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네, 그럼 또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리 지역 내에서 인센티브 방향 있죠. 임대주택. 예.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10으로 정하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20% 미만으로 정액금 돼 있는데 법에서는 20% 미만으로 정액금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 이것도 다른 시구를 이제 한번 개정되고 시행되는 사항들을 확인해봤어요. 근데 이것도 그 10% 수준에서 지자체들이 지금 개정을 한 데 있고 추진하고 있고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다른 시군구 그리고 광역시까지 봤을 때 지금 두 군데 광역시만 10으로 정해놨죠. 서울시, 부산시. 예. 맞죠. 나머지는 아직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설정을 안 해놨죠. 경기도 시군도 지금 맞죠. 이거 준비는 되고, 하고 있지만 예, 아직까지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예, 아직 맞죠.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게 10이라는 그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과연 효율성이 좋을까, 합리적일까라는 것 때문에 뭐 안양시 주거복지 기본계획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서도 봤어요. 봤는데 사실 이 지금 조례 개정안 대로 보면은 적용되는 지구는
이제 만안구, 박달동, 안양 8동 일대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거기는 워낙 사업성이 좋지도 않고 종주거 상향에 대해서도 뭐 저희가 확답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게 10으로 정해놓는 게 과연 지금 상황이 맞을까? 상위법에서도 20 미만으로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10이라는 10%라는 게 뭐 결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한 숫자인 것 같아요. 이게 관리 지역이 이제 이 통합하는 내용이잖아요. 통합할 경우에 이제 10%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한번 더 여쭤볼게요. 통합해서 시행할 네. 경우 지구 단위 계획처럼 종상향을 해주실 거예요? 답변 못 하시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게 섣부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관리 상향은 가능- 상향은 가능한데 지금 뭐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고요. 맞죠. 1종 주거에서 2종 주거로 올리면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 15층이 되는 거고 기반 시설 다시 닦고 하면은 사업성 자체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10을 정해놔봤자 뭐 한두 채 적으면 뭐 사업성이 좋은 데면은 한두 채면은 싸게 먹혔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성이 워낙 열악한 데 같은 경우는 10이면은 한두 채도 아까운 실정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용적률을 가지고 그 인센티브 규정들도 있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할 수도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이제 임대주택 이 비율을 자체를 뭐 나중에 정 안 되면은 또 완화해서 또 한번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완화를 한번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뭐 도시의 난개발을 뭐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리 지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제 정비를 원활하게 추진하시는 게 또 부서의 이제 계획이기 네. 때문에 예. 과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뭐 행정을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다만 이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좀 저희가 좀 담론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결정할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소통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주택과장님, 박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은경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은병태입니다. 그 공공관리제 관련돼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최병훈 과장님 흔히 말하는 대중교통과 경무부서에 오셔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지역하고 준공영지역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과장님? 준공영제는 공식 명칭이 서울에서 쓰고 있는 거고요. 네, 명칭만 바꾼 게 공공관리제입니다.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이제 그 공공관리제를 하게 되는 배경이 지금 민영제로 운영 중인 운수업체의 어떤 손실을 보존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순실도 보존하고 또 뭐 대외적으로는 시민들의 편익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회사가 경영이 안정화되면 당연히 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데 결국은 운수 회사의 그 경영난 해소를 통한 그 서비스 악화를 방지하고 종사자 처우 문제와 버스 운행 전반에 걸친 버스 하락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거다.
라는 말씀에도 공감하시죠? 네. 제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 써준 검토 보고서 읽는 거예요.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주간 노선의 재정 지원 등 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고 이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2024년 1월 1일 도 주간으로 2개 노선을 시행함으로써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일부 이개 노선은 저희 시 건데요. 네. 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제 545대 45개 노선이 지금 공공관리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될 계획이죠. 그 중에 2개 노선만 아니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 경기도에서 도에서요. 예, 예. 45개 노선에 545대가 지금 공공관리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네네. 이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 중에 우리 안양시는 2개 노선을 정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조례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도조례에 의해서 도조례에 도주간 그 노선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사업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도조례가 작년 12월에 제정됐고 올해 이제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 거고요. 저희 이제 2개 노선이 시주간 노선 2개가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조례 제정하고 조례가 이제 공포되고 준비가 되면은 빠르면 5월이나 6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기도 조례 있는데 안양시 조례 뭐로 만들어요? 이 도주간 노선은 말하자면 잠깐만요. 어차피 예산을 예.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거잖아요. 네, 지원 예. 그러면 경기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네. 그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에 있는데 네. 안양시에서 만들 필요가 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시주간 노선은 도주간 노선이라 하면 경기도 내에서 우리 시 포함해서 다른 시군을 경유하는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권이 도에로 이제 다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고요. 시주간 노선은 시에서 시만 다니거나 경기도를 안 거치고 시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천구로 가는 한 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2개 노선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운영하고 면허권이 시에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네. 올해 안에 네. 안양시의 공공관리제는 몇 개 노선에 몇 대 정도가 예상되는 거예요? 지금 4개 노선에 69대 정도 할 계획입니다. 시주간 포함해서. 69대요? 네네. 예산은요? 예산은 지금 36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예산은 7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72억이요? 비용 축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시주간이 지금 35억이고요. 그건 그 비용 축에서는 시주간만 넣어드린 겁니다. 도주간은 빼고요. 시가 38억이잖아요. 경기도는 얼마예요? 시주간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주간으로 하면 시가 19억이고요. 도가 나머지 부분인데요. 잠깐만요. 그 조례에 있는 비용 축에서가 그럼 전체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비용 축에서 죄송한데 제가 자, 실질적으로 과장님 됐어요. 예. 예. 그 지금 비용 축에서 있는 것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그 비용 축에서를 이게 좀 정확히 좀 그 시주간이 얼마고 도 지원이 얼마고 그걸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 이제 지금 운영되는 게 도 주간이라고 하니 이제 답변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545대 4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양시에 2개 노선이 선정이 됐잖아요. 네. 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죠? 예, 그거는 뭐 도하고 저희하고 또 사업체, 운수업체하고 같이 그 토의를 해서 선정한 건데요. 사실은 이 노선에 좀 비용을 초기부터 많이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PI 지수가 좀 높은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PI 지수가 평균 PI 지수가 저희가 0.65인데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주간 노선들은 0.8 이상 되는 2개 노선을 해서 비용을 좀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용역을 했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경기도 안양시 운수업체가 협의를 해서 2개 노선을 정했다는 거죠? 용역을 해서 전체 노선의 PI 지수도 만들고 했을 때 어떤 정도의 예산이 들겠다는 것은 도에서 이제 전체 용역을 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자, 중에 선택을 예. 안양의 그 운수업체의 PI 지수 평균이 얼마예요? 0.65입니다. 0.65요? 근데 여기는 이제 0.65보다 높은 노선이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번 올해 이제 2개 노선은 말하자면 시범 케이스처럼 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고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요거를 좀 파악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많이 투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돼서 조금이라도 PI 지수가 높은 걸 컨택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이제 적자 노선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일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운수업체의 경영난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관리자라고 한다면 현실성 있게 현장의 어떤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지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PI 지수가 높은 노선을 선정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도주간 노선은 이렇게 PI 지수 0.8 이상을 하고 의무사항이에요. 시주간은 올해 해야 되는 게 2개 노선. 그 노선들이 다 0.47, 0.65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요걸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현황을 좀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드리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서 의전에서 드렸잖아요. 자, 2024년 1월 1일 그 도주간 2개 노선을 시행해서 공무원들의 임금이나 운행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문위원실에서. 그렇다고 하면 더 나아가서 안정적인 운행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재정 지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노선을 선정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PI 지수가 평균이 0.65인데 뭐 0.8 이상의 노선을 선정했다고 하면 저는 노선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처음 노선 정한 게 이제 3번, 10번이 차량 대수가 많습니다. 33대, 24대 그렇거든요. 그러면 노동자들은 차량이 크고 많은 거를 해야 많이 이제 우선 혜택을 받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그 과장님 답변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언론에 보도된 거를 보면 우리보다 인구수라든가 이제 인구수는 결국은 버스 노선하고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시보다 현격하게 재정 규모가 적거나 인구가 적은 도시도
2개, 3개 이렇게 선정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또 기준이 안 될 수 있는데 우리 시보다 뭐 나은데도 또 한 개 노선밖에 안 되고 이런 건데 이거를 노선을 정한 게 우리 2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양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하고 재정 규모가 비교가 안 되는데 여기도 2개. 그 말씀드리면 네. 도에서 이제 시군마다 해달라고 더 많이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좀 적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시군의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정했습니다. 1회사당 1개. 그래서 우리는 사명부용이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각각 1개씩 정한. 아, 이거를 회사 숫자에서 달라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수원은 4개가 들어간 거예요? 네네네. 그 기준은 경기도에서 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공공관리제는 시대적인 흐름이고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그 이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2개 노선의 선정과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 선정이었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공적인 자리라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참는 거예요. 분명히 경기도와 안양시와 운수업체가 협의를 해서 정했다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최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먼저 지난 본예산 이제 속기록을 좀 찾아봤고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어요. 저희 지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 지원위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지금 80억 정도가 돼 있잖아요. 네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머리가 좀 방금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좀 머리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좀 두서가 없을 수 있는데요. 지금 3번, 10번이 지금 버스가 지금 선정이 된 거죠?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시행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그 당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사실 제가 그 당시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 예산에 안양 지금 12가 70, 이 중에서 72억 정도가 안양 12로 돼 있고 8억 정도가 도비가 돼 있어요. 맞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네네네. 네,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지금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 당시에는 조례 없이 예산이 올라온 게 된 꼴이네요. 그거는 이제 도주간 노선이기 도주간 때문에 노선. 예. 근데 12가 편성이 됐잖아요. 도 내시에 의해서 안양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12가 편성이 됐다. 아니죠. 그거는 내시에 의해서 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시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도 내시액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8억이고 안양시 예산이 72억이다. 맞죠? 예. 그러니까 도비가 8억 내시됐고 안양시가 72억을 매칭을 한 거죠. 예. 근데 안양시 조례가 어떤 도 조례가 연말에 생겼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 네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3번하고 지금 10번 얘기를 했어요. 네. 조금 이제 깜짝 놀랐던 게 녹색깔 3번 버스가 있고 파랑 색깔 3번 버스가 있어요. 혹시 뭐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시나요? 마을 버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시내버스인데 시내버스에 파랑 색깔 3번 버스, 10번 버스가 다녀요. 아직 저기 안 된 거죠. 예. 도색이 네.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헷갈린다. 네. 저도 헷갈려요. 지금 예. 과장님께서 헷갈리신 거잖아요. 예. 도주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두 개 노선이 도주간 노선인 건가요? 네. 도주간 노선이 공공관리제가 되면서 300번 버스 지금 오산까지 가는 그게 지금 파란색 버스잖아요. 예. 네, 300번 버스가 파란색 버스인데 3번 버스나 10번 버스가 지금 PI 지수가 높은 무튼 흑자 노선인 거잖아요. 흑자는 아닙니다. 네, 예. 비교적 무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네네네. 노선.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타는 노선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안양시 곳곳을 다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3번하고 10번이 색깔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시민들이 헷갈려 합니다. 저도 헷갈려 하고 기사님께 이거 타도 되는 버스예요? 뭐가 달라요? 이렇게 여쭤봐요. 안양시에서는 그 사이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차량 도색은
이 도주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차가 이제 그 한 번에 다 페인트 칠을 하려고 입고를 할 수는 없거든요. 운영하고 쉬는 차 운영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거는 이제 버스 예. 업체나 이제 예. 경기도에서부터 갖고 있는 한계인데 네. 안양 대부분 그 버스를 타는 대부분의 승객들은 대부분의 노선 구간이 안양 시민이잖아요. 네. 맞죠? 네. 광명시 일부 그리고 의왕시 일부잖아요. 네. 시민분들이 이렇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좀 노력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 그러니까 그게 경기도 노선이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기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안양시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도색하는 부분은 좀 절차가 그런 아까 네, 말씀드린 네, 거기 네.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또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 축에서를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본 예산에 올라온 그 비용 금액하고 여기 24년 이제 비용 축에 24년에 있는 금액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한데요. 본 예산에 있는 내용은 그 33번인가요? 그 내용이죠. 재정 지원으로 해서 27억이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 순수 11로 돼 있는 게 19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시 주간 노선 이거는 지금 시 주간 노선 예, 맞습니다. 19억. 예. 경기도 조례, 경기도 운영 조례에 따라서는 도 주간 노선 53억 원이 지원되는 거죠. 예, 예,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일단 그러면은 이제 지금 3번하고 10번 이 두 개 노선이 지금 시로 도에서 하고 있는 노선이라고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는 거고 예, 예. 이게 그럼 53억이 다 투입되는 건가요? 네, 네, 네. 이 3번하고 10번 노선 버스 전체에 대해서 투입을 될 예정이고요. 네. 예.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차의 운송 그 실적에 따라서는 예산이 혹시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그래서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사실 그때 본 예산 때 저하고 이동원 의원님께서 아마 그 같이 이거 자료 요청도 하고 그때 이제 이거 어떻게 추계했는지 한번 여쭤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은 현재 전체 3번 버스나 10번 버스 기준으로 전체 대수하고 현재 공공관리지로 운영되고 있는 좀 사항을 좀 세부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3번 버스는 33대고요. 네. 10번 버스 24대고요. 전체가 지금 공공관리 예, 예. 전체 다 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상황입니다. 사명 보용 운수 중에 그 각각 버스 회사 중에서 예. 이 각각의 노선만 지금 공공관리지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그 버스 회사의 그 근로자분들께서는 좀 이거를 회사에서 좀 차이를 느끼고 계시나요? 아, 그 제가 이제 노조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좀 더 빨리 많은 차를 하기를 원하죠. 그러면은 이제 버스 회사 시스템에 대해서 3번 버스를 이제 운행하시는 분은 3번 버스만 운행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그 노선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쾌적하거나 그런 근로효과가 좋을 수가 있겠네요. 크게 뭐 차이는 없습니다만 예, 좀 낫죠. 왜냐하면 좀- 지금 이교대제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근로자분들의 차원에서 또 봤을 때 빠르게 이제 확대되는 게 좀 중요하지만 아까 PI 지수가 높은 걸로 우선을 했다는 거는 사실 이것도 안양시 지금 현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무슨 아랫도를 빼서 좀 위에다 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어떻게 뭐 적자폭이 큰 노선 같은 경우도 언젠가는 확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 주요한 노선으로. 27년까지는 다 마무리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27년까지 우리 재정 사항이 녹록할 것인가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시군 간 부담과 도비 비율에 대해서 계속 이제 도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시군 간에도 협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도가 돈이 많다면 사실 이렇게 하겠지만 도도 작년에 추경을 한번 안 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좀 사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없는 안양시보다 뭐 좋은 사정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 희망 사항일 뿐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하여튼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시민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시 주간 노선이든 도 주간 노선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앞으로 시 주간 노선에서도 확대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시에서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시민들께 좀 알려주시고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좀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오는 질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이렇게 공부를 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민원인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질의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진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동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공공관리제가 27년도까지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비용 주기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추정치라고 예, 생각하면 되는 추정치입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봤을 때 지금 제6조, 7조가 이제 버스 노선 입찰 등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지금 안양시에서도 공공관리제 입찰, 그러니까 노선 입찰에 대해서도 뭐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의 재정에 영향을 주는 만큼 경영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타시군에서 이제 몇 군데 안 됐지만 이제 경기도권 내에서 조례가 제정된 걸 보니까 교통, 법률, 회계 등의 관련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위촉해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양시에는 혹시 뭐 자문기구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는 그 버스 운영 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거기는 버스 종사자, 또 뭐 운수업체, 또 우리 시의원님들 계시고, 예. 근데 뭐 거기 뭐 회계 관련 전문가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있어요? 있군요. 작년에 채용된 그 보좌관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고 네. 이 부분은 노선 입찰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한 수반되는 내용인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노선 입찰을 할 때 사전에 뭐 용역을 거쳐서 예, 입찰을 하게 되는 그렇게 건지. 할 계획인데요. 네. 저희는 사실은 2개 노선 달랑 12대거든요. 그러니까 27년도에는 전면 시행이잖아요. 전면이라도 시주간은 2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그 노선 입찰제로 가지 않는 걸로 해서 이번에 이제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노선 입찰제는 형식적으로 도 표준안에 있어서 저희가 넣어놓은 거고, 예, 사실은 노선 입찰을 할 사항은 저희가 직접 할 사항은 발생하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차차 조례도 개정하면서 어쨌든 시범 운영의 케이스인 거잖아요. 지금 네, 네.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조와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자면은 제가 이번에 시행되기까지 좀 놓친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저희 안양시에서도 도에서 이제 와서 설명해 주실 때 안양시 운수회사랑 이제 경기도 평균 운송회사의 그 평균치가 많이 상이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네, 네. 지금 조항으로 봤을 때는 지금 2항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조 2항. 지금 운수회사가 우리가 지금 뭐 경제성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들어요. 비용 더 올려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은 지금 브레이크 없이 이런 협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다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돼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에 대해서 이 한번 조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조항이요? 1항 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부 회계 기관에 의뢰하여 표준 구조 2항에 보시면 그 운송 원가를 이제 도에서 하고 저희는 도를 활용할 수 있다가 1항이고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급격한 유가 변동 내지는 뭐 물가 상승,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뭐냐면은 지금 위원회 말씀 주신 대로 대부분 다 이제 버스 회사의 운수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거기는 회계사도 있고요. 전문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받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조례상에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운송원가의 산정에 대해서는 이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요구를 했을 시 이에 뭐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서류를 지참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위원회나 의회의 의견 청취를 통해서 결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안양시에만 특별한 재난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이 드물고요. 운송 원가의 산정이 변동이 있을 거는 도에서 역시 할 겁니다. 그 도에서 정하는 걸 우리가 쓰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운송 원가 산정 자체가 우리는 12대고요. 우리가 해당되는 거는 이 조례에, 도에서 해당되는 우리 거는 41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거를 그 12대만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맞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앞서 전제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경기도가 산정했던 표준 운송 원가랑 네. 안양시가 산정했던 운송 원가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양시 평균치보다 경기도가 훨씬 낮게 나왔잖아요. 아, 그거는 평균 아, 시군의 높게 평균을 그냥 계상해 본 거고요. 운송 원가를 산정할 때는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그 용역을 줘서 이렇게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경기도 거하고 맞추고 뭐 이럴 사항은 아닌 걸로. 그럼 하나만 예를 들게요. 예.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 뭐 특수한 사정이 발생을 해서 운송 원가가 올라갔어요.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는 똑같이 1%, 그러니까 100%로 잡아놨는데 안양시 운수사에서 120%, 150%를 요구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원금이 결정된 거 외에는 다 나머지는 안양시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경기도랑 무조건 매칭인 거예요? 그럼요.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에서 무조건 30%는 주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예.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가지고 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혹시나 뭐 그럴 사태는 안 일어나겠지만 이제 최근에 어제 기사 난 것 중에서 이제 지방 도시에서 이제 또 노조 파업이 예고가 됐더라고요. 공영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금 안양시에서 비용 추계했을 때는 지금 임금 상승률을 매년 4% 정도 잡았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원가 산정할 적에 그렇게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노조에서 지금 예를 들면 국가의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9%를 요구를 해요. 거기서 사측에서는 4% 고정이기 때문에 4%만 주겠다 얘기를 해요. 그럼 결렬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파업이 발생하면은 안양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그 임금에 관한 협상은 시의 권한이 없고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관리자 자체도 임금을 자꾸 올려달라 하니까 이제 공공관리 하면은 너네 좀 좋아지지 않겠냐 해서 도지사님 이제 선언하고 이제 시작된 건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뭐 사측보다는 노조 쪽에 이제 요구가 더 커지면 그거를 그때는 직접 반영을 하기는 힘들 거고요. 2년마다 한 번씩 원가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재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원가 산정해 놓으면 이건 2년 동안 일단 씁니다. 예. 특별하지 않으면 그거를 원가 산정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주고 그거를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노조나 또 네, 사측과 그러니까 뭐 저희 조례상이나 행정상에서는 이게 원칙이겠지만 네네. 노조 측에서 갑작스러운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우리 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제 도에다 하겠죠. 도에다 하면 이미 노조 측, 사측, 이제 공무원 다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2년 후에 다시 합니다. 다 서명하고 협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대포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말씀으로 들어봤을 때는 어쨌든 뭐 이런 건 다 경기도가 중재하고 협의해야 될 예, 이제 문제다라고. 면허권도 다 경기도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예. 사실 뭐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저희는 물론 시민을 위해서 쓰니까 시비를 뭐 써도 되지만 그래도 좀 더 하고 뭐 시군 부담 그것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동훈 의원님께서도 그 의견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부지사님하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또 거기 국장과장하고 그 협의를 해봤습니다. 너무 우리 안양시가 인근시 때문에 데미지가 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또 도에서도 중재를 하는 거를 검토하게 이렇게 답변을 얻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에서 설명해 주셨을 때 안양시의 이제 노조 운수자의 그 임금이 경기도 평균치보다 훨씬 위에 상위권에 랭크하고 있었잖아요. 훨씬은 아니고 좀 좋은 편입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한 일곱 순위 안에 드는 걸로 예, 예, 기억을 예. 하고 예, 있는데 예. 그 부분에서 매년 4%씩 상승하면은 다른 지방 도시랑 계속 격차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원가 산정하면서 그 올리는 퍼센테이지도 적정선을 이제 노조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하게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자문위원회도 있다고 하시니까 좀 네.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네. 이게 경기도랑도 계속 맞춰 나가고 있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서 존경한 최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비용 이제 전체적인 예산 추이도 맞춰 가시면서 네, 그 운수사도 좀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좀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최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경기도나 타 지자체에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를 참고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뭐 참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을까요? 이번에는 먼저 만든 데는 안산시밖에 없어요. 네. 지금 완성돼서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네. 그래서 도 표준화를 기준으로 네. 이렇게 마련했다고 보시면 그래서 되겠습니다. 표준안 부문은 네. 18조에 표준 운송 원가 산정이 돼 있고요. 지금 안산시도 12조 표준 운송 원가 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여기에는 각각 1항부터 4항까지가 있고요. 안양시는 표준 제 9조에 있어요. 표준 운송 원가 산정 1조, 2조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죠? 9조에 1항, 2항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네. 경기도와 안산에 있는 3항, 4항이 안양시에는 없다. 어떤 내용이 빠지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제 표준 원가 된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의회에 뭐 보고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실은 표준 원가는 저희가 산정 안 할 거거든요. 저희는 도에서 하는 거를 저희가 두 번 용역을 걸쳐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원가 산정해서 공표하고 의회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활용하고 이미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안산시가 특별히 그렇게 넣은 것은 안산시는 그 작년에 그 조례를 제정했어요. 저 표준안 나오기 전에. 표준안에는 뭐 그런 거 하라는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표준안 기준으로 한 건데,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안양시가 이걸 일부러 뺐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안산시 거 4항 읽어볼게요. 시장은 제1항 및 2항에 따라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안산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안양시에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안양시가 산정한 경우에는 예, 저희가 산정은 않지만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예, 할 수도 절대 안 할 있고.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굳이 의회에 보고하려고 하는 거를 빼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거 뺀 건 아니고요. 아니, 뭐-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다 있는데 안양시만 빠졌으니까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아, 표준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표준안에는 대해서 없고요. 예, 이 그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네. 저희 수정안으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최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석수동 버스 공영 차고진의 연구 시설 및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발언량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짧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전에도 좀 설명을 좀 와서 해주셨고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만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전기버스 이제 충전 인프라 구축이 되면은 어떤 기존의 어떤
주차장 부지, 그러니까 좀 나대지처럼 보이는 그 주차장 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시설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설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과장님. 시설률이 높아지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차가 이제 기존에는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데잖아요. 지금 스티커 많이 붙이고 지금 여러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거기에 전기차 충전 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차량들 관리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문제가 조금 없을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일반 차량들이 있는데 어떤 여기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오면은 그 차량들이 또 어디론가 좀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전기차 시설을 하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은 이제 주차는 어렵죠. 일반 차량은. 그래서 뭐 그 여분 공간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들어오는 일반 차량들이 상당수는 못 들어올 거라고 좀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대안 마련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공영차고지내 일반 차량들 관리 계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최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은경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최병근 과장님이 대중교통과장 오시기 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소장님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것은 이해도 빠르실 것이고 또 한번 설치를 해보셨기 때문에 노하우도 많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도매시장의 경우 그 6대를 설치했는데 설치 예산이 약 14억 원 정도 들어갔어요. 네네네. 여기는 64대 설치에 64억 원이에요? 아, 저기 그 이번에 64억이라고 저희가 한 것은 아니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예, 재료비 위주로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사비가 포함이 안 64대라는 됐습니다. 표현도 하신 것 같아요. 예. 64억이라고 했습니다. 64기에 64억 원이라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게 그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공사비를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64억에는. 아, 그 공사비 재료비만 부담이 안 예, 됐다고요? 그 현대차에서 가져온 게 네. 재료비만 했고 공사는 좀 나중에 그 되면은 한다 그래서 그거는 포함을 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럼 정확한 제안 설명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공사비 포함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2배 이상 2배, 예. 120억 정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한 기에 예. 2억이 더 들어가는 거네요. 실제로 이게 급속이기 때문에 비용은 그 정도 통상적으로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설치 장소 임대료가 산정이 돼 있어요. 네. 그 석수동 버스 공영 차고지에도 이 기준이 적용이 되나요? 맞습니다. 이게 운영 기간이 10년이잖아요. 네. 뭐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러면 도매시장은 6대에 연간 한 100만 원 정도인데 여기 64기를 설치하면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거예요.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연간 225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자료에 넣어주셔야죠. 예? 예, 넣어드렸는데 넣어줬어요? 예. 주연의 사업계획에 사용 면적 옆에 이제 최대 감면 기준을 적용해서 225만 1천 원 정도 사용료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지? 도면 바로 위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 동의안 보시면 동의안 2페이지. 예. 아, 사업 면적. 그래, 이건 제가 좀 깜빡했네요. 그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한 거죠? 임대료는 일반적인 그
공유자산 임대료 산정 기준에서 네. 이게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해서 20%만 그러니까 1000분의 80까지 그 감면이 됩니다. 그 원래 이제 말하자면 일반 요금의 20%만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 우리 검토의결서를 보면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시설물 운영자 및 사용자가 시행하게 되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설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쓰면서 뭐 고장이라든지 뭐 개선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뭐 비에 이제 노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그 관리하는 부분이 그 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니 저희-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과장님. 예, 운영자 및 사용자가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게 안양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현대차에서 합니다. 현대에서요? 예, 현대차에서 설치하고 운영, 유지, 보수까지 다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용허가 종료 시 구축 주체가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 공탁. 공탁 예치 같은 얘기인가요? 네, 어느 정도 예치가 돼요? 계산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자진 철거 또 자진 철거 아니면 공탁을 한 그 철거 여기에 철거라는 얘기를 넣은 진짜 배경은 뭐예요? 전기차는 계속 보급돼야 될 것이고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저희가 법상으로 충전기의 예, 수요는 더 늘어날 건데 환경 관련 법에서요. 네. 20년까지만 이렇게 사용화가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사용허가를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년 하고 플러스 10년 하고는 거고요. 그 공유재산법으로 하면은 이건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그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비용도 저희가 안 낼 거고 그리고 또 20년 후에는 상황이 물론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이제 전기차도 수소로 이제 바뀌지 않느냐. 그리고서 노후된 거를 우리가 받아서 뭐 그거를 운영하기도 시에서 어렵다. 지금 뭐 지하상가처럼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우리한테는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대신에 수소차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라는 생각도 하신 거네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현대차에서 수십억 원이 넘는 거예요. 이제 네. 100억대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예. 그 연간 유지비도 수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이것을 설치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뭐 표면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버스도 이제 현대차만 전기차를 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외국에 이제 중국차도 지금 2군데 회사 우리에 수출하고 있고 그 시장 확보를 위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내버스만 해도 500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예. 운수회사에서는 그 결국 현대차 충전기에 맞는 네, 차량을 다시 말하면 현대차만 구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공정한 충전 시설은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현대차 시설이 뭐 중국차도 같이 쓰고 이러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 운수회사하고 현대차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하는 대신에 시설 시비 전혀 안 드리고 자기네 운영비 안 드리고 그렇게 좀 충전하겠다는 거죠. 그 과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럴 것 같으면 현대차도 할 일이 없죠. 네? 그렇다면 예. 현대차에서 수백억 원을 여기다 투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차를 팔 수 있는데 지금 시청에 있는 그 어린이집 옆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도 차 종별로 잭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맞아서 지금 여기서 충전을 못하는 차량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 의회 차 중에도 그런 차가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거를 독점화하기 위한 배경도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 관련 법에요. 그렇게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기 하는 것이. 그래서 그 경쟁이 예를 들어서 국내 회사끼리와 경쟁이라면 다분히 문제가 있지만, 이게 이제 의회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가 네, 석수 공영 차고지가 공유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유지 같으면 굳이 뭐 의회 동의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 부분을 지금 주시하고 싶은 거예요. 공공 면적에 특정 회사가 수백억 원을 투입하는 것도 조금 큰 틀에서는 이해가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거를 20년간 독점 사용한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동의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는 질의고 한 가지는 이제 부탁입니다. 그 첫 번째 질의 드리자면은 지금 중국 버스는 호환이 안 된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호환되죠. 된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예. 운수사랑도 얘기를 해봤을 때 네. 현대차나 지금 국산차들이 비싸서 중국 차량들을 많이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이번 설치를 하면서 현대차만 독점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다 이제 뭐 지장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차고자면은 지난해 이제 화재 발생했던 내용들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설률만 보더라도 엄청나잖아요. 사실 120발대를 이제 동시에 충전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용량인 건데, 여기서 갑작스러운 화재 발생이라든지 그런 대처 방안들을 혹시 뭐 협약된 내용이 있을까요? 현대하고 화재 방안에 대한 대처 방안을 별도로 협약한 건 없고요. 관리 자체는 우리 안양시의 안양시 책임이잖아요.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맞아요. 이제 해 나가면서 현대나 뭐 삼양유수에도 같이 이제 책임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지난번 화재가 어떤 연유로 났는지 자세하게는 안 알아봤습니다. 네, 다만 국민분들께, 저희 시민분들께 이제 뭐 어느 정도의 그런 불안감을 조성한다면은 그런 부분들 사전에 안양시도 이런 부분들은 당신네 회사에서 다 책임지십시오,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좀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안양시에서도 얼마 전에 국비 확보해가지고 이제 전기차 충전소에 이제 화재 감지가 가능한 방범 카메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차고지에도 좀 현대랑 얘기해서 그렇게 설치하시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은경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동원 의원님 잠깐 발언하셨는데, 이 전기 충전도에서 화재가 나거나 사고가 나면 책임질 주체는 누구예요? 운영자예요? 운영자지만 네. 저희가 관리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책임을 저기 할 수는 없죠. 관리? 네. 아니, 운영자 및 사용자가 운영자는 유지 보수 관리는 예. 현대에서 한다군요. 예. 근데도 안양시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관리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 어차피 책임이요? 예. 언제나 사고 나면 그 공무원들은 관리 책임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 어디든지. 사장님, 예. 현대차하고 예. 이 연구시설물 축조에 대해서 계약서 같은 거 쓴 거 있어요? 아직 계약서는 없습니다. 신청서만 받은 신청서만요? 상황입니다. 예. 의회 동의가 나와야 계약서를 쓸 수 있기 계약서 때문에. 쓰실 거죠? 예.
그 책임 소재에 대한 것을 좀 분명한 문구로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저는 안양시 책임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은 안양시도 책임이 있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이 사고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그 중대의 저기이기 때문에 공영 착오지이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이해가 될지 모르는데 이제 개인으로 예를 들게요. 네. 예, 그 이해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 남의 집에 가서 고의는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화재를 냈어요. 근데 집주인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아무튼 책임 소재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사고가 났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게 요새 전기차에 대한 화재 사고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아파트 지하실 같은 데서 화재 사고가 나면 대형 그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제 뭐 예. 지상이라 뭐 그렇게 큰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크게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지만 뭐 사고라는 게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는 지금 계약서상에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네, 전기차 관련해서 사실 지금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이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도 화재 관련된 말씀해서 저도 이제 잠깐 드는 생각인데 화재 관련한 보험을 들진 않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험은 다 들어 있어요. 그죠? 그 예, 공영 그래서 착오지 자체가 예. 영종물 배상 책임 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경태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도 일부는 공감이 가지만 사실 그 관리라는 부분이 참 애매하면서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또 관리에 대한 책임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사실은 전기 관련된 화재라든지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폭우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미연에 잘 검토하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또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좋은 또 우리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장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안양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 일정 제2항 안양시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진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제36조의 4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의 수립 제한 시 주민 또는 토지 주택 공사 등이 시장에게 관리 계획 수립을 제한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시장이 관리계획 수립 여부,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최진기 의원님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하시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최진기 의원님이 동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됐음을 선포드립니다. 질의 및 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에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 주택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 수정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특별한 말씀 드립니다. 예.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진기 의원님이 수정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진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조에서 표준 원가 산정에 있어 투명한 운송 원가를 결정하기 위해 재무제표 등 경영 실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이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3항과 제4항을 추가하고 제11조에서 서비스 평가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최진기 의원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하시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최진기 의원님이 동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관리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진기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석수동 버스 공영 차고지 내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 과정 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